네, 반갑습니다. 자, 11월 29일입니다. 오늘이 목요일이고 밤 10시 2분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자, 제가 일이 오늘은 이제 정상적으로 좀 일찍 퇴근을 했는데요. 어제까지는 굉장히 이제 힘든 일주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출근을 해서 밤 10시에 집에 왔기 때문에 굉장히 지쳐 있는 상태인데요. 여러분께 올려드리지를 못해서 좀 송구스럽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자주 있는 건 아니라서 시장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시장 한번 잠깐 볼게요. 자, 미국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인데요. 자, 나스닥 지수 일봉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고점 찍고 하락을 했죠. 하나, 둘, 셋, 3파, 5파가 만들어지면서 다시 반등이 들어왔고요. 요 구간에서 이제 쌍봉 비슷하게 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꺾여버렸습니다. 그죠? 자, 이게 오늘은 반등은 좀 들어올 수 있을지 몰랍니다. 저는 반등 크게 들어오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요 구간에서 저번에 밀집된 구간에서 자리를 잡고 반등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락을 하더라도 자,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며칠간은 지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구간이 저는 강력한 지지 라인 이 구간은 깨기 힘든 자리라고 제가 장담할 수는 없고요. 만약 이 구간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요 구간에서 하락을 할 때 제가 여러분께 나스닥은 10,000포인트 전후까지 기억나시죠? 10,000포인트 전후까지도 하락이 열려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미 나스닥은 요 구간까지 오지 않고 돌렸거든요. 근데 이 모양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고점이 낮아지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저점이 높아지면서 자, 이런 구간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나스닥은 수렴해 가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수렴해 가다가 그 다음에 반등을 줄 수도 있겠지만 이 저점을 깰 가능성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나스닥은 장담하시면 안 되고요. 조금 우리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됩니다. 10,000포인트 근처까지 10,000포인트 전후까지 나스닥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적으로 당장 매매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하지만 오늘 정도는 한번 반등이 들어올 수 있다. 왜? 요 구간에서 밀집된 구간에까지 내려왔죠. 자, 주봉 보시면 여전히 현재 요 조항이 요 구간이 쌍봉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쌍봉이라서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요 자리를 바로 돌파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요 자리요. 그죠? 자, 그러면 요 저점을 지난번 저점을 깨지만 않는다면 요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내려왔다가 또 반등 줬다가 고점이 조금 낮아졌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요 저점보다 조금 높아진 자리에서 만약에 하락이 멈춰지고 다시 반등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이제는 요 자리가 바닥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 한번 원포인트 한번 이렇게 외바닥으로 하락한 이후에 반등을 주고서 두 번째 이제 쌍바닥인지 아니면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갈지 모르겠죠. 다시 한번 하락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이 멈춰져야만이 그리고 돌아서야만이 요 추세선을 우리가 연결을 해가면서 이제는 이렇게 연결을 갈 수 있구나 저점을 잡아 나가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구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인지 아니면 요 구간을 한 번 더 깰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구간이 만들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을 좀 주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꺾여버릴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 현금 비중 30%꼭 유지하시고 신용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변동성이 큰 구간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반대 매매 들어옵니다.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지금은 욕심낼 구간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나스닥까지 봤죠. 자, 오늘은 나스닥은 빠지진 않겠지만 2, 3일 정도는 저지가 되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확실히 바닥이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지금은요 종목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일단 코스닥 보시죠. 코스닥은 대주주 양도세 문제 때문에 미국 시장과 상관이 없이 코스닥만 일방적으로 하락을 해왔습니다. 흘러내렸죠. 완전히 개별주들이 박살이 났었는데 먼저 매를 맞았는지 몰라도 오늘 미국 시장이 그렇게 급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영상 어제와 오늘 연속으로 지금 반등을 주고 있죠. 맷집이 세졌다는 얘기죠. 먼저 하락을 매를 맞았기 때문에요. 자, 어느 정도 좀 자리는 잡아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들긴 하는데요.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좀 큰 구간이거든요. 자, 미국 대선이
일단 끝나고 그 다음에 표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지켜보면서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바로 돌아서 급등해 가기는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누구나 다 지금 불확실하다는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쉽게 진입하기 힘들거든요. 그럼 주가는 쉽게 급등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어제 오늘 짧게 매수하신 분들은 가능하면 지금은 짧게 매매를 하시는 게 맞고 다시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일단 30% 현금은요. 손해가 많으신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휘날레 구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않나. 자, 그렇게 보이시거든요. 조금 더 인내하시고요. 그 다음에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저쯤에서 짧게 매매하시고요. 다시 현금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뒤늦게 손실이 20% 넘으신데 매도하신 분 없으시겠죠. 어차피 추세적으로 다시 우리나라는 돌아설 수 있습니다. 아직 고점 나온 거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DB 하이텍도 마찬가지로 더 올라가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신풍제약도 아직 더 가야 됩니다. 신풍제약. 또 두산중호 18,000원 1차 목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 더 가야 되고요. 그다음 카카오도 제가 지난번에 35만원 정도 45만원 정도 고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42만원 치고 지금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도 45만원까지 한 번 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은 우리나라 시장은 고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0% 이상 손실 보시든 또는 10% 이상 손실 분들은 손실을 확정 지을 필요는 없고 조금만 더 시간적인 인내, 가격은 더 빠지더라도 결국은 올라올 거라고 보고요.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대신 현금을 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치고 빠지고 하시든지 그게 자신 없으신 분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자,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 제가 계속 말씀드린 종목들이죠. 몇 종목 보겠습니다.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들요. 두산중공업은 지난번에 이거 저는 파동이 이미 하락파가 완전히 끝났다고 말씀드렸죠. 저점이 나오면 한번 물량을 잡아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죠? 지금 3일째 오르고 있고요. 자, 기간 외국인이 엄청나게 지금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최근에 요 구간에서 기간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온 거거든요. 네, 두산중공업은 1차 목표가 18,000원 정도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크게 좀 빠질 수 있지만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그때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목표가는 18,000원 정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제가 또 말씀드린 종목이 시젠이었습니다. 자, 시젠 한번 볼까요? 자, 시젠은 최근에 많이 빠졌죠. 하나, 둘, 셋. 어느 정도 좀 바닥점이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차트 한번 보시면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 연기한 선이 장중에는 추세를 잠깐 이탈했다가 주봉에서 현재는요. 종가상으로는 다시 추세선상에 좀 올려놨습니다. 아직 추세가 깨진 건 아니다. 주봉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종가상으로요. 자, 일봉상으로는 지금 이 종목이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상승한 종목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격 축소 과정 행보하면서 충분한 이격 축소 과정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난번에 제가 하나, 둘, 셋, 요 자리에서가 굉장히 중요한 하락 지점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하게 들어왔다가 다시 한번 눌러주죠. 당분간 이 종목은 저는 박스권 이렇게 박스권 매매하시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았었나.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박스권 행보한 이후에 때가 되면 한번 위로 강하게 솟구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한은요. 자,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계속 홀딩입니다. 자, 신풍제약 제가 관심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신풍제약. 제가 신풍제약 여러분께 지난번에 13만 7천원 8천원 요 구간에서 여러분께 저는 비중을 대폭 줄여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한네트라든지 이런 디지털 화폐 관련주를 저는 당분간 좀 단타를 치면서 현금 비중을 최대한 늘려놓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신풍제약이 만약에 13만원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때 신풍제약은 11만원까지 하락을 열어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는 신풍제약이 다시 한번 11만원 근처까지 하락이 나온다면 그때 다시 저는 신풍제약을 강력하게 매수해 볼 생각입니다.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11만원까지 더 이상 하락이 안 나오고 자리가 잡힌다면 그때는 신풍제약 말고 다른 종목을 저는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신풍제약은요 다시 13만원을 회복했지만 최근 얼마까지 내려왔나요? 12만 4천원, 12만 5천원, 자 12만 4, 5천원까지 내려왔네요. 그죠? 네. 지금은 11만원 간다라고 말씀 제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11만원 온 다음에 한번 신풍제약 그때 매수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지금은 이런 자리에서는 바로 신풍제약을 좀 매수하기 좀 부담스럽고 조금 애매한 자리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한번 급락이 나오면 그때 잡으면 바로 짧은 시간에 그 수익을 확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바로 급등 나오기는 좀 어려운 자리다. 11만원 왔다 확 올리는 건 V자로 올라가는 건 몰라도요. 그러면 짧은 시간에 20% 정도는 금방 먹을 수 있는데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내려올지 안 올지 제가 잘 모릅니다. 만약에 안 내려온다면 다른 종목을 공략하겠습니다. 자, 신풍제약은 일단 11만원까지 하락이 열려는 있다 라고 보시고, 그거는 제 생각이기 때문에 올지 안 올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만약에 미국 나스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0포인트 전후까지 하락이 들어온다면 11만원까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가능성도 저는 가지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저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 단타를 치면서 지난번에 신풍제약 매도한 이후에 디지털 화폐 관련주를 매매를 했을 거 한네트 한번 보시죠. 잠깐만요. 한네트 한번 볼까요? 한네트는 제가 댓글에 좀 달아드렸죠. 이 종목은 지난번에 하락을 할 때 여러분께 6,300원, 6,200원을 깨면 손절하라고 말씀드리면서 한번 저가의 관심까지 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이후에 이 종목이 6,500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8,000원 근처까지 갔다 왔습니다. 단타가 충분히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시 지금 눌러지고 있는데 이제는 이 종목은 좀 탄력이 완전히 죽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당분간 이 종목은 약간의 가격 조정이 좀 더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기간 조정 이제는 시작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디지털 화폐 관련주는 단기적으로 별로 먹을 게 이제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댓글에다가 IA라는 종목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요 구간 530원인가 525원인가 제가 매수했던 것 같은데 운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금방 급등이 돼서 상한가 바빠가지고 상한가 들어온 줄 몰랐는데 상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직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홀딩 중입니다. 이 종목은요. 저는 한번 끌고 가볼 생각입니다. 이 종목은 좀 길게 한번 끌고 가볼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매도하지 않고요. 내 가상 가격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면 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비중을 좀 줄이더라도 아깝지만 일단은 그 전까지는 한번 끌고 가볼 생각입니다. 이 종목은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내일 추가적으로 이 종목이 내일이나 뭐라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면 575원요. 요 구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 보여지는데 만약 이 종목이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575원에서 585원 요 구간 정도 오면 좀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대신 저쯤에서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비중을 많이 두지는 마시고요. 포트 일부 좀 담아 두시면서 저는 좀 더 끌고 가볼 생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나 둘 셋 만들고 이게 잠깐만요. 자, 요 자리에 갭이 나왔죠. 그죠? 이 자리 그죠? 잠깐만요. 뭐 잘못 나왔다. 요 자리 그죠? 요 자리 그죠? 요 자리 지금 갭이 나왔죠? 요 갭을 이번에 지금 다시 메꿨습니다. 요 자리에 했어요. 갭을 메꿨죠. 지금 잠깐만요. 글자 이상하게 나왔네. 뭐 잘못 눌렀네. 네. 요 자리에 갭을 메꾸고 지금 다시 급등이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요 자리에서 한번 대량 거래 한번 터졌고 이번에 다시 여기서 대량 거래가 터졌거든요. 저는 이 거래량을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눌러지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조금 눌러지는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조금 더 길게 이 종목은 저는 저평가라고 나름대로 보고는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볼 생각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네, 좀 더 끌고 가볼 생각이거든요. 네, 관심 있으신 분은 575원에서 585원 요 구간이 만약에 와준다면 한번 관심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관 외국인이 다 팔아버렸죠. 이건 아마 일반 순수 기관보다는 이 기타 법인 쪽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요, 이 종목은 저는 계속 관심을 가져볼 생각입니다. 지금은 상한가 이후에 눌려졌죠. 오늘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음봉을 맞았기 때문에 조금 힘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575원, 580원 요 구간에서는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575원을 깨버리면요, 그때는
530원을 깨지 않으면 네, 저는 제가 생각이 525원인지 30원 500 그 분할해서 샀기 때문에 그 가격까지 오면 그는 저는 그때 그 가격 깨버리면 그때 저는 그냥 매도해버리려 합니다. 너무 아깝지만 그 전까지는 홀딩입니다. 좀 끌고 길게 좀 끌고 와볼 생각이고 호텔신라 한번 보겠습니다. 호텔신라는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께 한 8만원 정도에 있었던 분할 매도 한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요. 호텔신라. 네. 요 왜냐면 요 빨간 선이 있는 요 선이 60일선인데 요 60일선에서 한번 걸릴 수 있는 자리거든. 이 자리가 60일선 얼마냐면 대략 8만원 정도 되는 자리였는데 요 자리에서 한번 잘라 주시는 것도 괜찮았죠. 얼마까지 갔다 왔는지 한번 볼까요? 79,800원까지 갔다 왔죠. 한번 잘라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마냥 기다리고 계시면 안 됩니다. 한 번씩 잘라주셔야 됩니다. 다시 75,000원 정도 제가 다 말씀드린 가격이죠. 75,000원, 74,500원 다시 그 본전까지 내려왔습니다. 매도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지금은 살짝 추세가 좀 깨졌다라는 느낌이 들고 수급도 좀 꼬였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네. 여전히 주봉상 추세는 네, 살아있습니다. 좀 지겹더라도요. 72,000원, 700원, 73,000원 정도는 저는 지지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한 8만원 정도에서 한번 팔아주시고 많이 빠진 종목들 이 종목은 무거우니까 많이 빠진 종목 최근에 코스닥 그런 쪽으로 갈아타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자 매도하셨죠? 뭐 보유하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본전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자, 이 종목을 좀 길게 끌고 가실 분들은요 끌고 가셔도 됩니다. 지금 팬데믹이 다시 2차 팬데믹이 오다 보니까 이런 호텔신라나 이런 공항이나 항공이나 이런 종목들이 좀 현재 힘을 못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 코로나는 뭐 내년 초까지는 뭐 간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내년 초에는 뭔가 좀 예, 분기점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내년 뭐 올해까지만 좀 힘들 것 같고요. 내년 봄 되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까지 길게 끌고 가실 분들은요 92,000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셔도 됩니다. 제 같으면 좀 빠리빠리한 종목으로 여태 한번 팔고 네 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리긴 했죠. 적당히 보다가 빠리빠리한 종목이 많이 빠지면 옮겨 타셔도 된다고. 이 종목 무거우니까. 어쨌든 호텔신라 다시 본전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LNF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새로 말씀드린 종목인데 이 종목을 외국인은 사고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싸움이 붙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 종목도 좀 행보가 들어오나요? 이게 좀 조금 벌어져 있죠. 요 정도면 괜찮은 자리긴 한데요. 근데 33,000원까지 내려올까요? 지난번 33,000원. 네, 잠깐 또 보겠습니다. 일봉으로는 좀 막연하네요. 이 정도 좀 더 기다려보세요. 주봉은 조금 입을 좀 벌리고 있죠. 이렇게 그죠? 조금 더 내려오면 좋겠습니다. 월봉상으로도 이 구른 37,000원짜리. 월봉상으로는 네. 이 종목은요. 일단 진입하지 마시고요. 외국인들은 아마 좀 길게 보기 진입한 게 아닌가 싶고 기간은 좀 단기적으로 보고 매도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진입하지 마시고 35,000원 정도를 좀 분기점을 해서 35,000원 근처 오면 36,000원에서 35,000원 정도 그 구간 정도 오면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35,000원을 깨면 곤란하다 보였거든요. 근데 35,000원 근처에 오면 한번 매수해볼 만하다. 대신 35,000원 깨면 곤란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대략적으로 제가 종목을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지금은요, 저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직은 시장이 완전히 바닥이 확인된 게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최근에 코스닥 개별주들이 너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급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 버티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바닥이 완전히 나왔다라고 저는 좀 보기 어려울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만약에 다우 나스닥이 10,000포인트까지 빠져버리면 또는 신풍작이 11만원까지 밀린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여타 종목들도 한번 눌러줄 수 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 선을 한번 그어드렸죠. 여기 보시면 예, 요 자리에 제가 지난번 그었던 자리거든요. 35,509원, 35,500원에서 31,000원 정도 요 구간에 한번 들어오면 매수 한번 해보시라. 단기적으로도 몰만하다 그랬는데 딱 그 자리 터치하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33,000원까지 올라왔죠. 33,500원까지. 이 종목도 저는 돌아섰다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완전히 바닥에 나왔다라고 보진 않고요. 일단 기술적 반등은 들어왔다. 하나, 둘, 셋, 넷 반등 들어오고 한 번 더 눌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되면은
2만 한 7, 8천원까지 밀릴 수도 있습니다. 연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간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 저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한번 짧게 잘라주시고 다시 이 위로 갈지 아래 갈지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시장은 이번엔 지금 2, 3일 연속 반등이 들어오고 있지만 코스닥은 아직 대주주가 완전히 양도세가 해결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시장은 급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현금 비중 30%는 꼭 가지고 계시고요. 급락한다는 게 아니고 급락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지. 꼭 급락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손실이 15% 이상, 20% 이상 되신 분들은 뒤늦게 뭐 손절하고 뒤에서 밑에서 잡아야지 또 안 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들고 계시고 어차피 시장은 시간이 지나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분들은 그냥 들고 계셔야 되고요. 현금을 좀 가지고 계시니까 손실이 5% 이내이신 분은 짧게 매매하시면서 현금을 확보할 수 있으면 한 30% 정도 확보하시면서 혹시 모를 급락에 한번 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내일은 아닌 것 같고요. 다음 주에 한번 봐서 나스닥이 저 자리를 당분간 며칠은 좀 지지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저 자리 깰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시장을 긍정적으로 추세적으로 매매는 하지 마시고요. 한 번 더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꼭 감안하시면서 여러분 매매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급락은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급락을 열어놓고면서 나 대비를 하고 단타 위주로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도 좀 이렇게 좀 비중 조절 잘 하시면서 좀 매매를 좀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미국 대선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또 끝나고 나서도 표 차이를 좀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까지 여러분 또 지금도 팬데믹이 갑자기 2차 팬데믹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급등 나오를 자리는 아닙니다. 자, 적절한 좀 비중 조절. 많이 손실이 크신 분들은 뒤늦게 비중 조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